안녕하십니까, 이 실장입니다. 오늘 비교해 드릴 건 롤링스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제 투수 글러브로 비교를 해 드릴게요. 물론 야수 글러브도 있겠지만 단색인 투수 글러브 비교. 자, 얘는 맥스 슈어저 모델 일본이 아니라 미국의 프리퍼드 제품이죠. 네, 그래서 얘는 어센틱으로 나오긴 했지만 스펙 자체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프리퍼드. 선수의 취향에 따라서 뭐 패턴은 약간 바뀌었겠지만 가죽이나 만들어진 스펙은 미국 내수용. 그럼 얘는 같은 프리퍼드인데 캐나디안 킵으로 만들어진, 얘 만든 스펙은 뭐냐? 일본 내수용 스펙으로 만들어진 투수 글러브. 얘는 뭘까요? 같은 롤링스 빨간 마크예요. 단색이죠. 마찬가지로.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티치도 거의 단색으로 많이 해요. 얘가 진짜 일본 고등학교 애들이 쓸 수 있는 내수용. 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HOH라고 각인이 찍혀 있긴 하지만 얘는 품번이 GH로 시작되는 메드 인 재팬 롤렉스예요. 세 가지의 글러브를 비교를 해드릴게요. 이 슈어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정혜영 선수랑 비교해서 제가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어요. 바닥도 넓고 미국 애들 손에 맞춰서 나온 글러브라는 거고, 궁금하신 점은 아마도 이 두 개의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. 물론 두 개는 패턴이 틀려요. 얘는 약간 얘도 1형에 가깝긴 한데 지금 옆방향으로 바꿔놔서 약간 2형처럼 4칸으로 보이긴 하지만 검지를 보면 야수 글러브는 한 요 정도 밸런스가 나와야 돼요. 웹을 가운데로 놨을 때 뭐 요 정도 밸런스. 네. 나왔을 때 보면 1형에 가깝긴 한데 완전한 1형은 아니고요. 약간 2형과 1형의 중간 정도 느낌이라면 얘는 확실히 누가 봐도 1형의 글러브예요. 1형, 2형은 제가 예전에 투수편에서 말씀드렸어요. 그렇죠. 패턴이 좀 다르다라는 거.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건 패턴이 아니라 글러브 가죽이랑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. 얘는 캐나디안 킵을 만들었지만 느낌이 이 슈어저 모델 프리포드랑 비슷한 느낌이에요. 물성 자체가. 그렇죠. 물성 자체가 얘보다는 좀 단단한, 제가 어디 만지라 그랬죠? 이런데 손등 가죽들을 만져보면 물성 자체가 확실히 얘보다는 짱짱하지만 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와규 글러브라 해서 그 표면 질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 틀려요. 그리고 얘가 무게감이 좀 더 가벼운 느낌. 네. 그래서 가죽들을 만져보면 물성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. 와규 글러브의 시초는 뭐냐? 사실은 아롤이에요. 아롤 사람들이 많이 했죠. 아식스 롤링스예요. 일본 메이커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식스란 메이커가 되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메이커거든요. 사실은 글러브 쪽이 아니라 스포츠 용품 쪽에서 아식스는 엄청 거대한 회사예요. 특히 육상 쪽에서 꽉 잡고 있고 일본 브랜드긴 하지만, 그런데 보통은 내가 그런 대형 메이커에서 야구를 시작한다, 야구품을 시작한다 그러면 자체 브랜드를 생산을 할 거라는 거죠. 사실 SSK도 스포츠 유통회사에서 만든 그 내부 그 회사 내에 야구 브랜드가 SSK고요. 제트도 마찬가지예요. 슈어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상표 스포츠라는 그 스포츠 유통 회사 안에서 자기네 자체 브랜드를 만든 게 슈어플레이라는 그런 거예요. 그 되게 많아요. 자낙스도 마찬가지. 네. 그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. 보통 메이커들이. 그렇다면 미즈노나 아식스나 규모를 봤을 때, 물론 뭐 야구 쪽에서 미즈노가 유명하지만 스포츠 전 메이커로 봤을 때 아식스도 절대 작은 회사는 아닌데, 그 회사에서 처음 야구용품을 시작할 때 아식스란 브랜드로 안 만들고 로열티를 주고 롤링스로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예전 아식스 제품들을 보면, 아식스 롤링스 제품들을 보면 다 그냥 일본 롤링스랑 동일한 라벨이 달렸었어요. 하지만 차이가 있었죠. 일본 내수용 롤링스들은 이게 지금은 민자 똑같이 나오지만 여기가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어요. 롤링스 마크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이중자수가 돼 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라벨을 봤을 때 지금은 동일하지만 예전에 아시스 롤링스 구형 모델들 롤링스 마크 붙어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도톰하게 튀어 올라와 있어요. 롤링스 부분이. 그걸로 구별을 했었는데, 제가 일본에 있을 무렵에 이제 R 마크 하나 들어 동그랗게 그래서 라인업을 다르게 가기 시작했죠. 그렇게 시작된 게 되면서 나왔던 게 이제 뭐 프로프리모라든가, 즉 와규 글러브, 가벼운 일본 스타일의 글러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다가 몇 회 후에 라이센스 계약이 끝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미국 롤렉스 일본 현지 회사들도 생겼고,
롤링스라는 스포츠 이제 브랜드가 따로 이제 일본 내에서 현지범위 생기면서 아식스는 이제 아식스 글러브를 만들기 시작했죠. 하지만 다 공장이 다 거기서 거기라 그랬잖아요. 네. 얘가 어찌 보면 옛날에 아식스 롤링스 만들던 공장 라인업에서 만든 거고 다 아실 거예요. 니시지마 상이라고. 예. 그 지금 하이골드 월드 페가sus 스태프로 들어가신 분이 있던 그쪽 네 그 라인업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는 그냥 롤링스 마크를 붙인 일제 글러브라고 보시면 돼요. 얘 같은 경우는 또 스텝이 좀 바뀌었죠. 근데 얘는 일본 패턴을 쓴 이런 롤링스의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얘랑 얘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패턴은 이쪽 패턴이고 가죽은 이쪽 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제품은 만들어진 것도 일본 스타일에 맞춰서 역방향으로 제작이 됐는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패턴이에요. 이 패턴도 좀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패턴. 투수 글러브 중에서 뭐랄까 약간은 비트로 올라가지만 약간은 깊은. 얘는 완전히 비틀어지는 가다라면 좀 무난하게 예쁜 모양이 나오는 글러브인데 여기에다가 역방향이 안 맞는다라는 거. 마찬가지예요. 얘같이 비틀어지는 가다에다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방향을 넣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? 엄지가 내려가게 되죠. 그렇게 되니까 잘 안 잡히는 그런 글러브. 그래서 약간 비트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냥 이 상태에서 쓰는 거예요. 그래서 팜 사이즈 폭을 보면 얘는 바닥이 얘보다는 넓겠죠. 네, 어디가? 여기가 넓죠. 바닥이 넓다. 하지만 팜 사이즈의 폭은 어떨까요? 얘보다는 좁아요. 얘는 조금 더 올라운드형에 가까운 패턴이라는 거죠. 그래서 팜 사이즈는 확실히 얘가 더 넓어요, 얘보다. 하지만 바닥의 길이는 보시면 얘가 훨씬 내 손가락에 이 바닥의 길은 얘보다는 넓다라는 거. 그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웹 밸런스도 보면 얘가 좀 더 길게 보이실 거예요. 왜? 요 엄지랑 검지 포지셔닝이 얘랑은 다르기 때문에. 그래서 어떤 글러브를 선택할지는 본인의 선택인데 가격으로 치면 얘가 제일 비쌀 거예요. 네, 왜냐 인건비도 비싸고 일본 내에 생산돼서 일본에서 유통되는 이 글러브기 때문에. 그래서 일제의 느낌을 원하신다 하지만 조금 더 가죽 물성이 부드럽고 쫀득한 느낌의 이런 프리퍼드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사시면 되고요. 물론 요 라인업일 때도 프리퍼드가 있긴 있었어요. 걔는 느낌 질감이 얘랑 비슷한 쫀득쫀득한 느낌이었는데 패턴이 막 네아 같은 건 마타가 들어가 있고 완전 일본 스타일의 글러브가 나왔었긴 하지만 요 정도만 되셔도 와규 느낌이라면 충분히 가볍게 얘는 쓰는 그 프로프리모가 아시스 롤링스에서 생산됐을 때 와규가 뭐냐 무게가 엄청 가벼웠거든요. 가죽이 얇아요. 예. 그래서 절대 하드하지 않는 글러브예요. 대신에 이제 뼈대 쓰는 강도 부분에서도 보면 얘가 좀 더 단단할 거예요. 꺾어 보시면 네, 경도를 봤을 때 보면 얘가 제일 단단한 느낌의 즉 안에 펠트를 단단하게 쓰는 손가락들을 단단하게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죽 물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조합들을 했을 때 보면 딱 얘는 그냥 일제 글러브라고 보시면 돼요. 롤링스 마크가 안 찍혀 있고 뭐 다른 브랜드의 마크가 찍혀 있다면 일본 브랜드의 마크가 찍혀 있다면 각인을 지우면 이거는 그냥 일제 글러브구나 일제 최상급 글러브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같은 롤링스지만 이렇게 라인업이 다르다라는 거 구별법은 이제 품번을 보신다라든가 하시면 되지만 얘는 아예 써있어요. 메드 인 재팬이라고 써있는 제품들은 그냥 일제 브랜드라고 보시면 무방하시고요. 이제 얘네들 라인업이 이제 일본 내수용 롤링스냐 미국 내수용 롤링스냐 프리퍼드냐의 차이점 보여진다라는 거 설명드렸어요. 이것들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. 그래서 어느 글러브를 선택할지는 금액대랑 가격대를 보시면 돼요. 정가로 치면 얘 순서로 얘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일 거예요. 예. 가격이 책정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하지만 일본에서 생산되는 글러브들이 사실 원가가 제일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. 왜냐 인건비가 비싸니까. 필리핀에서 생산하면서 인건비를 낮췄지만 얘는 자재를 좀 더 높였고 다음에 일본 내에서 유통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의 시장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는 얘가 더 비쌀 수밖에 없고요. 원가도 얘가 좀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. 네.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량으로 미국 시장에 많이 뿌려지는 제품이고 마찬가지로 현지 가격이 네,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그래서 얘는 정가로 봤을 때는 얘가 더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같은 제품인데도 각 나라마다 가격이 다르잖아요.
그 경제학 시간에 배워요. 맥도날드 지수라고 해서 빅맥 지수 죄송합니다. 네, 빅맥 지수라는 게 있어요. 그 나라의 물가에 따라서 가격 시장가에 따라서 빅맥의 가격이 책정이 되겠죠. 그때 뭐 누가 교수님이 빅맥 지수를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복학생이 한 명이 손을 딱 들더니 교수님 대체 어느 미국의 어느 지역의 빅맥 가격입니까? 그것도 틀리더라고요. 지역마다. 네. 뭐 월스트리트 몇 번가에 어디 있는 매장에 있는 빅맥 가격을 그 기준점으로 해서 비교를 한대요. 저도 대학교 때 선배 누가 수업 듣는 사람이 질문해서 그때 처음 알았었는데 빅맥 지수라는 걸 알았지만 재밌는 건 그거예요.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미국 원서를 이제 수업을 할 때인데 경제학 책인데 이 책을 딱 드시더니만 미국에서 교수하시다 오신 분인데 제발 이 책은 꼭 제본 떼지 말고 사라고 얼마 안 한다고. 그때 비쌌어요. 국산 책보다 국내 책보다는. 그리고 그때는 원서 사려면 학교 도서관에서 학교 책방 아니면 교보문고 가서 수입 서적책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한 3만 원 돈 막 비쌌던 것 같아. 다른 국내 뭐 교재들이 10,000원 후반 2만 원대였으면 한 35,000원대 양장돼 있고 막 되게 좋았어요. 컬러풀하고. 근데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이게 미국에서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. 우리나라 정말 책값이 싸다고. 이건 두세 배 된다고 미국보다. 같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지 교재 가격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처럼 소비자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모든 각 메이커에서 최상급 그 글러브들은 다 품질은 비슷한데 이제 어떻게 또 유통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책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랑의 이제 원가는 거의 비슷하겠지만 살짝 올랐지만 소비자가 왜 이렇게 많이 비쌉니까? 라고 하면 얘는 이제 타겟이 일본 내수용 시장 가격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사족으로 설명드렸습니다. 자, 내가 어느 스타일을 쓰냐 했을 때 좀 손이 작으신 분들, 팜 사이즈가 작으신 분들이 난 롤링스를 쓰고 싶은데 쉬워져 쓰고 싶어요. 아우 힘들어요. 그럴 땐 차라리 요 라인업으로 가시는 거. 왜? 바닥폭이 좁기 때문에 손바닥 관절까지 바닥폭이 좁기 때문에 이쪽 라인업을 보시면 되고요. 중간 사이즈 된다. 그래도 나 롤링스를 쓰고 싶다. 그럼 요 정도 라인업 보시면 돼요. 얘는 좀 범용이에요. 그러니까 스몰에서 라지 사이 정도. 그렇다면 슈어저 같은 이런 모델들은 아무래도 좀 손이 크신 분들 미디움에서 엑스 라지 사이 정도. 예. 미디움도 약간 좀 제 손에도 좀 크긴 해요. 왜? 그런 부분에서 좀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면 롤링스란 브랜드가 사실 메이저리그 보면서 많이 보이는 것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 롤링스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.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, 박찬호 키드라든가 요즘에 류현진 키드가 되겠지만 그랬을 때 이 같은 라벨에서 내가 선택하는 다양성을 좀 보시라는 거. 요것도 세일 나와서 그냥 하나 제가 샀어요. 예, 요거 가공해가지고 저희 카페에서 이거는 제가 넘버세븐 프로젝트로 판매할까 생각 중입니다. 넘버세븐 프로젝트 뭔지 아시죠? 길 다 들여서 실사 가능하게 해서 제가 다 해서 판매하는 거. 네, 이 제품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. 얘는 모카색이에요. 네. 아무튼 그럴 계획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세 종류의 다른 롤링스 상위 등급의 글러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.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아마 국내에서는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네요. 네, 이상 넘버세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